네, 아메리카 라이브에서 다뤄주신 엔비디아 현재 1.8% 내리고 있고요. 3대 지수 중에는 나스닥 지수 현재 상승 전환했습니다. 오늘 시장 대응에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볼게요.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요. 인텔에 이어 록히드 마틴도 트럼프의 마피아식 기업 국유화입니다. 자, 이 내용 짚어보기 전에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이 큰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못 미치다 보니까 지금도 장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건가 싶거든요.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엔비디아 실적을 앞서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뭐 굳이 중복되는 얘기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왕 CEO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의 최신 블랙웰 AI 칩을 공급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지금 협의 중이다 이런 얘기가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엔비디아의 성장 가능성은 역시 중국에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매출과 EPS 다 좋게 나왔고 가이던스까지 다 좋게 나왔는데 네. 데이터 센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건데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급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그 블랙웰, 그러니까 그 H20 칩 사용을 제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젠슨왕 CEO의 얘기를 들어보면 생산을 중단하고 하나도 안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중국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최신 블랙웰 AI 칩을 공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는데 과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뭐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컨퍼런스 콜에서 60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이제 이거는 주주를 해서 주주 가치, 그러니까 주가를 견인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이제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한번 흐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7 기업들하고 한번 여기 같이 저는 이제 정리를 해놔서 관심 종목에 넣어놨는데요. 한번 흐름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알파벳, 메타, 아마존 같은 이 M7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테슬라와 엔비디아 0.4에서 뭐 1.7% 정도 하락이 나오는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에 우려했던 부분은 이게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어닝 쇼크로 나온다 그러면 엔비디아 진영의 AI 반도체 관련주들 예를 들면 뭐 AMD라든지 ARM 홀딩스라든지 아니면 뭐 TSMC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시장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반 엔비디아 진영의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지금 2%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동방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한편에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 실적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의 이제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다 엔비디아가 관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그 동요는 없이 이제 M7이나 관련주들,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견조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 대두됐던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는 좀 불식이 됐다. 네, 그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해해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 네. 우리는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지금 어제 사실 그 실적 발표하고 애프터 마켓에서는 네. 3% 이상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장중에 저점을 내려갔다가 이제 낙폭을 줄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184달러. 그러니까 엔비디아 전망에 있어서 많은 투자은행들이 뭐 지금 AI 시기에는 뭐 지금 9시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내년 AI 파티가 5시까지, 새벽 5시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10시를 간 넘긴 상황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AI 열풍은 아직도 지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작용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다는 부담감, 그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도 일정 부분 지금 출회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뭐 240달러까지도 높여 잡는 투자은행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모두가 다 좋다고 할 때는 사실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중국 리스크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많이 나온다면 몰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뭐 보유하신 분들은 절반 정도 익절하고 나머지 또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그럼 어쨌든 보유자의 영역인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오늘 개장 전에 젠슨 황이 트럼프 행정부가 어쨌든 중국의 블랙웰 공급하는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고 하니까 네. 해당 부분도 소식 잘 체크해보면서 중국 리스크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주제로 들어가 볼까 봐요. 트럼프의 마피아식 기업 국유화, 이제 뭐 국가 자본주의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네. 이 내용 괜찮은 겁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정말 그 시대하고는 역행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국영 기업을 다 민영화하는 추세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열심히 일을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국가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데 굳이 현상 유지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수익성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기술 혁신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국유화, 국영 기업들이 민영화되는 게 시대적인 흐름인데 반대로 지금 이 민영 기업들을 국유화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트럼프식 발상은 정말 시대에 역행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의 그 러트닉 상무장관이 주장을 하는 거는 이제 바이든 정부 때 보조금을 준 거는 아무 이유 없이 무료로 보조금을 준 거다. 그래서 이 인텔 같은 경우도 보조금 지급 액수라고 하는 89억 달러 정도에 해당하는 지분 10%를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조금을 줄 테니까 지분을 내놓아라라는 식의 지금 막무가내식 발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자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 기업인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 89억 달러에 해당되는 게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시총의 0.5%에 달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총의 1.5%에 달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외국 기업이 어디 있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게요. TSMC는 이미 반도체 보조금 받은 거를 반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당한 요구 자체가 저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 여부는 지금 그 방산 기업인 방산 기업에까지도 지금 지분 참여를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로키드 네네네. 마틴인가요? 네. 그래서 로키드 마틴은 뭐 국가에서 지금 관리해서 국가에서 매출을 관장하는 게 뭐 70%, 80%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국유 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구조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매각을 해서 수익성을 높인다고 할 때 국유 기업에 대해서 누가 투자를 할까를 생각해 보면 참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아마 제한적으로 할 것 같고요. 이 아마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 이거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더 이상 막무가내로 추진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까지 짚어주셨고요. 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리사 쿡 이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반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좀 전해졌습니다. 트럼프가 연준 장악하려는 거죠, 결국.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지 서류 위조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 명확한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가려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 지금 리사 쿡 이사는
법원에 제소를 한 상태고요. 2038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다고 하면 지금 해임 조치는 했는데요.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고한 첫 번째 공식 사례가 되기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도 계속해서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내년 2월에 5년 주기의 지역 연은 총재를 재승인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2개 연은 지역 총재 선임 과정에도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그러면 이 연은 총재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임명에도 관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파월 의장을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을 하고 또 관세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이 연준을 이렇게 압박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역시 그 관세로 인한 인플레 우려가 나타나면 미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생활에 어느 정도 불편을 겪는 거는 참아낼 수 있겠지만 네. 먹고 사는데 심각한 위협이 된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인플레와 기업 실적에 관세가 반영이 돼서 본격적으로 나타날 경우에 경기 침체가 온다든지 아니면 그 비난과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그 내부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또 금리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죠. 앞서 짚어주셨듯이 연준의 독립성 훼손이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장기 금리는 빠지지는 않는 모습. 일단 그러니까 연준을 이렇게 압박을 해서 금리를 내리라고 했을 경우에 네. 만약에 과반수로 확보해서 단기 금리를 내릴 수는 있겠지만 네. 장기 금리는 이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장기 금리 역효과 일어날 수 있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